안녕하십니까 미용인 여러분, 큐브 헤어 연구소의 서정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비달사순 스타일에서 도구에 관계되는 그런 부분을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구 하게 되면 우리가 미용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이고 내 신체와도 같은 게 바로 도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로는 시저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달사순에서는 어떤 시저즈를 사용하고 왜 그 시저즈를 사용해서 커팅을 하는지를 한번 정확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위는 보통 이제 손잡이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분류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게 스트레이트 스타일인데요. 스트레이트 스타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아마 많이 가지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 원장님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손가락을 이렇게 많이 집어넣어서 사용하시는 원장님들께서 많이 사용하시는 이 스트레이트 타입, 일명 안경 타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가운데 날 부분과 양쪽의 구멍 부분이 이렇게 센터의 위치에서 이렇게 좌우로 똑같이 있는 타입을 스트레이트 타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미 옵셋 타입은 뭐냐면, 스트레이트 타입과 조금은 차이가 있으실 겁니다. 보시게 되면 스트레이트 타입 같은 경우는 양쪽 구멍의 중앙에 이렇게 가위날이 있지만, 이것 같은 경우는 어때요? 왼쪽 평안과 다르게 약간 틀어졌습니다. 그리고 보통의 이게 카메, 낙타 등 모양의 스타일이 붙어 있는 게 세미 옵셋이라고 합니다. 세미 옵셋 같은 경우는 중간에 offset 하게 되면 세트가 약간의 벗어났다는 의미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그대로 해석하려면 약간 벗어난, 스트레이트형에서 약간 벗어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세미 옵셋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옵셋이라고 지금 적혀 있는데요. 하나 타입. 자, 보시게 되면 손잡이 타입이 세미 옵셋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조금 더 뒤틀어져 있는,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타입인데, 구멍이 사선으로 나 있고요. 그 다음에 센터 중앙에서 구멍 상태가 약간의 틀어진 상태가 옵셋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말 그대로 업 하게 되면 이때 벗어나다, 세트가 완전히 벗어난 상태. 그 다음에 살짝 벗어나게 되면 세미 옵셋. 그 다음에 스트레이트라고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손잡이 타입에 따라 뭐가 달라지느냐,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걸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트레이트 타입 같은 경우는 양쪽 어깨가 일직선으로 우리가 커팅하는데 가장 유리한 게 바로 스트레이트 커팅이고요. 그 다음에 세미 옵셋 같은 경우는 약간 벗어났기 때문에 그냥 옵셋으로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옵셋 같은 경우는 벗어난 지점이 상당히 틀어져 있기 때문에 팔 상태가 커팅을 호리존탈로 커팅을 했을 때 팔의 어깨의 상태가 상당히 많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또한 구멍의 상태가 약간 틀어지고, 그 다음에 구멍이 적은 비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비달사순 같은 경우는 이 스트레이트 타입을 거의 판매를 하고, 거의 모든 선생님들께서 세미 옵셋이나 아니면 스트레이트 타입을 사용하는데, 스트레이트 타입 같은 경우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요. 기본적으로 방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팔이 어깨 정도로 올라가는 부분도 있지만은, 힘의 전달점이 조금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때요? 커팅 날 부분과 손을 잡아서 전달해주는 부분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른 가위 타입에 비해서 굉장히 파워가 좋습니다. 그건 지렛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쪽에서 50대 50의 힘을 보냈을 때 100이라는 숫자를 가운데서 정확히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같은 경우는 가장 파워가 넘치게 우리가 커팅을 할 수가 있고, 보통 스트레이트 타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걸 소지거리라고 그러죠. 전문 용어는 핑거브롤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소지거리 타입이 따로 분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된 타입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전체 길이가 스트레이트 타입 같은 경우 짧기 때문에 소지거리 같은 경우는 가위를 잡았을 때, 커팅을 할 때 안정적인 느낌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지만은, 가위가 짧게 되면 그 안정적인 목적이 필요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른 테크닉을 구상하기 위해서 이쪽에 핑거브러스, 소지거리를 빼고 진행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커팅에서 차이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머리를 자르실 때, 스트레이트 타입 같은 경우는 어떤 가위질을 하게 되냐면, 양쪽이 가위가 같이 개폐를 해서 커팅을 하는 게 기본적으로 100% 정확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미용에서는 블런드 커팅을 할 때 가위가 전체적으로 안정감을 가하기 위해서
이동날과 고정날 중에 고정날은 손가락에 붙여서 이동날만을 움직여서 자릅니다. 하지만 스트레이트 타입 같은 경우는 힘의 전달점이 중앙에 위치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위를 많이 벌렸을 때 가위를 크게 벌릴 수 없다는 게 굉장히 단점이기도 하지만은, 가위를 보시게 되면, 자, 커팅을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보셨을 때 가위를 많이 개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왼쪽과 오른쪽의 길이 부분이 똑같기 때문에 가위를 크게 벌렸을 경우 손가락을 다칠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자, 고정날을 그대로 부착을 시켜서 자, 이렇게 자를 수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양쪽을 정확하게 움직여서 자르는 패턴만이 가위를 기준으로 해서는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블런트 커팅에서는 가위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한쪽을 고정시켜 자르지만은, 방금 다시 말씀드렸다시피 양쪽을 같이 움직여서 자르는 게 가장 적당한 것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가위를 스트레이트 타입 같은 경우는 많이 벌릴 수 없기 때문에 가위질 자체가 기본적으로 가위를 적게 벌립니다. 하지만 가위를 적게 벌리더라도 힘 자체가 센터가 힘의 전달점 중앙에 위치하기 때문에 가위선 상태를 그대로 크게 벌리지 않아도 가위 머리발을 자르는데 전혀 큰 지장이 없고요. 그 다음에 선 라인 자체를 크게 벌리지 않기 때문에 전 후진을 반복해가면서, 자, 이런 식으로 전 후진을 반복해가면서 커팅을 했을 때 굉장히 깨끗한 라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자, 우리가 옵셋 타입 같은 경우는 약간 차이점이 뭐냐면, 자, 옵셋 타입 같은 경우는 어때요? 선 상태가 이렇게 틀어져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 날을 고정시켜서 어때요? 가위를 닫아줘서 힘을 전달하는 위치입니다. 그것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스트레이트 같은 타입 같은 경우는 양쪽에서 힘을 전달하는 타입과 이것 같은 경우는 틀어서 전달하기 때문에 이쪽 선 상태가, 이쪽 약지 손가락을 끼우는 선 상태가 기준선이 되고, 가위를 한쪽만을 움직여서 커트하기 때문에 가위를 적게 벌렸을 때는 그만큼 힘의 전달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위를 스트레이트 타입에 비해서 훨씬 더 가위 개폐량이 많이 해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대로 가위를 많이 벌려서 그대로 고정시켜서 전진만 해서 자르는 타입, 이런 타입의 가위가 바로 옵셋 타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자, 여기서 왜 비달사순에서 스트레이트 타입을 시작하고 이 옵셋 타입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지는, 자,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비달사순 컷 자체는 블런트 컷입니다. 하지만은 전체적인 선 상태를 스트레이트로 피지 않고 보통 댄맨 브러쉬를 이용해서 안쪽으로 자연스러운 컬로 살짝 말아 들어가는 느낌으로 많이 연출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들께서 어때요? 지금 이 옵셋 타입 같은 경우 어때요? 고정시켜서 그대로 때려서, 자, 이렇게 지금 개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옵셋 타입의 정확한 개폐질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후진을 하지 않고 전진만을 반복해서 때리기 때문에 선 라인 자체가 굉장히 하드하고 스트레이트적인 느낌이 강합니다. 자, 하지만 비달사순 같은 경우는 선 라인 자체, 전체적인 스타일 자체가 블런트 컷으로 자르지만은 안쪽으로 말아듣는 인사이드 컬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같은 블런트 컷으로 자른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전 후진을 반복해서 자르는 이 스트레이트 타입으로 잘랐을 때 전체적으로 스타일 자체가 어린지 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것 같은 경우는 전진과 후진으로 반복으로 해서 자르게 되면 점과 점이 모여서 선 라인 자체를 이루어집니다. 실질적으로 지그재그, 미세한 지그재그 라인이 블론드 커트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스타일을 완성했을 때 그 스타일 완성되는 그 느낌이 가위 자국도 훨씬 덜 나게 되고, 그 다음에 선 라인 자체 블로우 드라이를 했을 때 전체적인 어렌지 되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완성도가 부드러운 그런 느낌으로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스트레이트 타입을 많이 선호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스트레이트 타입 같은 경우는 보통 호리존탈과 버티칼을 이용해서 자를 수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마다 각각의 가위 잡고 가위를 개폐해서 자르는 스타일이 조금씩은 틀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호리존탈과 그 다음에 버티칼 선 상태에서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비달사순에서 사용하는 가위가 스트레이트 타입이라고 했는데, 보통 이제 호리존탈, 그 다음에 버티칼 얘기했는데, 방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곡선적인 커팅 라인이라고 했습니다. 가위가 전 후진을 반복하면서 자르기 때문에 점과 점이 모여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 미세한 지그재그 라인으로 선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가위 개폐량이 크게 되면 양쪽을 다 움직여서 자르는 개폐 방식이기 때문에 가위 개폐량이 적게, 그 다음에 전 후진을 반복해서 짠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테크닉 가위다 아니면 버티칼 전용 가위다 했을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선생님들 가위를 판매하시는 딜러분들께서 선호해 주시는 가위가 바로 이 가위입니다. 자, 그것 같은